이번에는 물가 둔화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12월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예요. 전년 대비해 보면 플러스 5.0%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1월 달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11월 달이요. 이게 거의 말입니다. 5.5%였거든요. 0.5%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이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시장은요. 광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잡혔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당연히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그런 분위기 자체가 시장 전체를 뒤엎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물가의 어떤 둔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미국 상무부가 발표하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이것은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지수 12월 가격 지수가 전달 대비해 보면 쭉쭉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크게 반전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전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9월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5.2% 상승했거든요. 10월에도 5.1%, 이게 근원 물가를 말하는 겁니다. 근원 물가.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원 물가를 아니고 실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5.0이 됐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 분위기를 확실히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분위기는요. 굉장히 달라진다. 여러분 그러면 물가가 잡힌다고 그러면 이게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2월 1일 날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려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뭐 0.25%라는 게 대세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4.5%입니다. 0.25%가 오르면 4.75%거든요. 그러나 일각에서는요. 0.5%라는 쉽게 말하면 빅스텝을 단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분위기로 굉장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장은 연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연준은 시장이 왜 이러지? 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연준을 믿어주지 않지? 이렇게 불만을 사실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운도 강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시장이 연준하고 격돌하고 있다는 모양새인데 이 격돌 모양새가 0.5%라는 빅스텝을 단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감까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0.25% 정도로 그렇게 굳혀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기준금리가 4.75%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은요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장중에 많이 올라갈 때는 나스닥이 말입니다. 1% 훨씬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마감은 0.95% 올란 데 그쳤습니다. 109.3이 올랐고요. 11,621.71로 마감했습니다. 장막판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장막판에 왜 빠졌을까요? 지금 S&P 500 지수도 보면 장막판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0.2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10.13이 올랐고요. 4,070.56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대형주 중심이죠. 이것도 1% 넘게 올라가다가 쭉쭉 빠졌거든요. 다우산업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0.08 강보합에 그쳤습니다.
28.67이 올랐고요. 33,978.08로 마감했습니다. 34,000을 찍지 못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기든요. 미국의 금리는 올라갈 거라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올라갈 거라는데. 어떤 시기든 0.25가 된다 하더라도 올라간다는 거죠. 예, 0.25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실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금리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75거든요. 4.75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핵심이 금리 앞에 장사 없다. 결국 말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특히 말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중에 상품 소비 지출이 0.9%나 급감했습니다. 이게 소매 판매 지수가 사실 1.1% 12월에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상품 소비 지출도 0.9% 급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화들짝 놀란 거예요. 경기 침체의 위험이 있다고 말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결론은 어떻게 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서서히 시장 전체에 번지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지표가 결국 말입니다. 시장이 침체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침체의 어떤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매일 한 꼭지씩, 특히 미국 증권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러면서 거시경제는 어떻고 미시경제는 어떻고, 이 미시경제가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 다시 말해서 바닥에서 소비가 잘 일어나느냐 소비가 안 일어나느냐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까지 한번 제대로 훑어봐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늘 세계 경제 그것도 세계 경제에 집중이 돼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이게 세계 경제를 알아야지 우리 시장의 흐름도 알 수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세계 경제가 조금 뭔가 불안한 기색이 저는 조금 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한국의 자금이 외국인 자금이 계속 몰려오고 있고 킹달러가 무너지니까 이게 몰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장의 분위기는요.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오늘 시장이 막판에 떨어진 것은 아마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